근데 내가 이제 목소리에 약간 힘이 없을 수 있다. 이게 뭐 실망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피곤해서 추운데 뭐 몇 시간 돌아다녔더니 근데 힘을 좀 내자. 야, 근데 오늘 보니까 젊은 애들 진짜 많이 나왔더라. 뭐 멋있더라고. 나도 뭐 평소에는 투쟁이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 너무 예뻐. 네, 이제 우리는 딱 머리에 드는 게 화염병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멋지더라고. 잘못 건드렸다니까 윤석열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 이게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 그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이한배 경제의 속살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무고요. 이한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시진 않고요. 오늘은 당연히 뭐 계엄과 오늘 잘 안 된 네. 탄핵 소추 국회 투표 얘기 이런 거 하시겠죠? 예.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원하게 욕이나 푸지게 하고 시작할까요? 그 예전에 학생 때 전경차, 닭장차라고 하죠. 거기에 잡혀가면 전경들이 쓰는 전형적인 말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재밌어서 젊었을 때 성대모사 많이 해서 사람들 즐겁게 했는데 네. 닭장차가 경찰서 앞에 서잖아요. 예, 그러면 걔들 중 하나가 붙잡힌 우리한테 그래요. 하차 요령 가르쳐 주겠어요. 씨발놈들. 앞사람 어깨 손 딱 얹고 씨발놈들. 대가리 팍 쏘이고 씨발놈들. 신속하게 씨발놈들. 정문을 향해서 씨발놈들. 걸어간다 씨발놈들. 알겠어요 씨발놈들. 항상 이 멘트입니다. 예, 제가 몇 번 잡혀봤는데 똑같아요. 무슨 교본이 있나 봐요. 예. 저도 한번 들어본 기억이 예. 있습니다. 이 말투죠. 그대로잖아요. 그죠. 네. 군사 독재 시절 백골단 버전으로 욕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이 씨발놈이 국민 면전에 씨발놈이 총을 겨누고 씨발놈이 4월 동안 튀어있다가 씨발놈이 겨우 기어나와서 씨발놈이 2분 동안 씨발놈이 그게 사과야 씨발놈이 국민의힘 씨발놈들 탄핵 트라우마 씨발놈들 계엄군에 짓밟힌 민중들이 트라우마지 씨발놈들 니들이 그러고도 씨발놈들 정치적 생명을 씨발놈들 유지할 것 같냐 씨발놈들. 예. 네, 속이 좀 욕 잘하시는군요. 네, 속이 좀 시원합니다. 예. 네. 간단히 타임라인부터 정리를 해보죠. 지난주 화요일 12월 3일 10시 30분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시민들의 힘과 국회의 분투로 150분 만에 진압이 됐고요. 12월 7일 토요일 저희가 녹음을 하는 오늘입니다.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2표 차이로 부결됐고 윤석열 탄핵 투표는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이 씨발놈들이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탄핵 투표 때는 퇴장해버렸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많은 평론가 분들이 분석과 전망을 할 텐데 우리도 간단히 탄핵 투표가 불성립된 이후에 정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정세 전망 잘 모르니까 제가 하지는 않고요. 예.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 달인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항상 소개가 16년 만에로 시작되는 코너였어요. 예를 들면 16년 동안 한글을 연구해 오신 한글의 달인 토익 김병만 선생님,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난 적이 없고 여자 보기를 평생 돌같이 생각하시는 부킹 김병만 선생님, 이런 멘트였습니다. 예. 근데 저희에게는 진짜로 16년 동안 편집국장을 해오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언론사 최장 편집국장 재임 기록이 아닐까 싶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6년 동안 편집국장만을 해오시면서 정세전망을 밥 먹듯이 해오신 정세전망의 달인 낙종 이정무 선생님을 모시고 간단한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영업사원인데. 네. 제가 영업사원 시작한 지 한 5, 6년 됐습니다. 예, 그전에는 16년 동안 정세전망을 밥 먹듯 해오셨죠. 네. 예, 하여튼 지금은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만, 윤석열이 곧 탄핵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안 답답해요. 오히려 도파민이 100% 충전된 상태입니다. 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게 화요일이었고, 지금 토요일 밤이고요. 네.
워낙에 큰 사건이라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네, 네, 이번에 탄핵안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내란 수계를 보호한 게 되었으니까 네,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이제 당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이런 데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동요가 시작될 거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윤석열이 재기를 못 하거든요. 네, 네, 탄핵이 되지 않아도 이제 정상적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 정족수를 넘어서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조금 뭐 있어 보이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건데요. 보통 이제 윤석열 정권 이렇게 부르지만 네. 대통령 혼자 통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연합이라고 불러도 되고 세력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네, 이렇게 모여서 이제 권력을 형성하는 것이죠. 한국적 맥락에서 보면 지도자, 그러니까 윤석열이죠. 네, 여기에 이제 여당, 행정관료, 경찰과 검찰, 군 같은 이제 폭력기구, 네, 보수 언론, 재벌, 미국 이런 정도가 모여서 연합을 이룹니다. 네, 윤석열이 이제 이 연합을 잘 관리하고 연합 안에서 이제 존경을 받아야 네,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 이후를 보면 주요 연합의 이 블록들이 다 깨졌어요. 네, 이미 이제 대통령이 지시에도 따르지 않겠다는 군인들이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군인들을 우리가 뭐 좋게 생각하는 것도 좀 어색하긴 하죠. 대통령이 네. 지시하면 잘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군인들인데 네, 지금 그런 말 하는 군인이 있으면 우리가 무서울 거 아니에요? 네, 미친놈 취급받겠죠. 예, 네, 근데 이제 다행히 군인들이 나는 대통령이 지시에도 따르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검찰은 내란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분위기입니다. 네, 미국도 화가 난 것 같고 보수 네. 언론도 논조가 심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정권이 이미 끝난 겁니다. 네, 네, 여당 내 이제 한동훈과 윤석열의 불화는 잘 알려진 대로인데 네, 놀라운 건 이제 윤석열이 토요일 아침에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에게 살려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죠. 네,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 전국 안정 방안을 만들면 따르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한동훈한테 권력을 나눠줄 테니 네. 나를 살려달라고 한 것이고 네, 한동훈이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일단 목숨을 연장한 윤석열이 한동훈과 공동 정권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네. 아니겠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네, 윤석열은 한동훈에게 나눠주겠다고 한 권력을 회수하려고 할 것이고 네, 한동훈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자신이 지배연합의 최고 자리에 오르려고 할 겁니다. 네, 이게 두 사람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배연합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거든요. 네, 두 사람이 아주 사소한 것으로 한 번만 충돌해도 12월 7일과 같은 타협은 무너지게 되죠. 네, 사실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냥 윤석열을 손절하는 게 더 나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솔브도 프로그램이 안 된다니까요. 예, 네, 내란 수계를 살려준 행위는 두고두고 자기의 발목을 잡을 거고, 목숨을 부지한 내란 수계는 이제 한동훈을 다시 무릎 꿇리려고 할 거니까요. 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없고, 지지 기반도 없는데, 용기도 없으니, 네, 이러면 이제 순조롭게 가긴 어렵죠. 네. 어찌되었건 윤석열의 운명은 그저 시간 문제에 불과할 것 같아요. 네. 그 국민의힘이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윤석열 탄핵을 못한다는 개 쌉소리를 하던데요. 예, 거의 가스라이팅 같은 얘기인데요. 네, 그게 이제 유승민 전 의원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배신자는 안 돼. 뭐 이런 건데. 네. 사실 지금 잘 나가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배신자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주호영 같은 사람 원내대표 하다가 지금 국회 부의장이고요. 네, 김기현은 윤석열이 내세운 당대표였고. 네, 권성동은 뭐 그야말로 원조 친윤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다 박근혜를 배신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하면 유승민 이렇게 된 건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이제 유승민이 왜 찍혔느냐? 네.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도 내가 먼저 찍히면 유승민 꼴 난다. 네. 그러니까 다른 누가 앞장서면 그때 따라서 배신할 거야. 아,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16년 동안 편집국장만을 해오시면서 정세전망을 밥 먹듯이 해오신 정세전망의 달인 낙종 이정무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아직도 윤석열이 도대체 왜 계엄을 했을까?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언론에서는 수많은 분석을 하던데 저는 아직도 제 논리 구조를 설득하는 완벽한 이유를 못 찾았어요. 술 처먹고 취해서 그랬다는 분석까지 나오던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문서들을 검색하다가 저를 설득시킨 유일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DC 인사이드에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 한 유저분이 올린 글인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저는 설득됐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죠. 12월 3일 10시 30분 계엄을 발표했는데 한자로 12월을 합치면 왕자가 되고요. 네. 3일 10시 두 글자를 겹치면 또 왕자가 됩니다. 30분에 두 한자를 겹치면 또 왕자가 됩니다. 김건희가 점쟁이한테 물어서 기리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졸라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가급적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이 사태의 원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비이성적인 해석이 가장 이성적입니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공갈협박범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게임 이론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Blackmailer's Paradox라고 합니다. 블랙메일러가 갈취범, 협박범이라는 뜻이죠. 200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아우만이 창안한 이론입니다. 저하고 진행자님 둘이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10억 원이 든 돈가방을 우리 둘 앞에 던집니다. 와우, 소주 한잔 하러 가야죠. 근데 그 사람이 이 10억 원을 1시간 안에 둘이 나눠 가져라. 단 1시간 안에 두 사람이 합의를 못하면 이 돈은 내가 다시 가져간다 라고 말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합의만 하면 10억 원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진행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5억씩 나눠 가지자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사악한 이완배가 웃기지 마. 내가 9억 원 가질 거야. 넌 1억 원 가져. 이럽니다. 아, 뭔 소리야. 네가 왜 9억 원이나 가져? 웃기지 마. 이유는 없어. 난 9억 원 가질래. 협상 깨려면 깨든가. 알아서 하라고. 이러면서 완배가 버텨요. 문제는 네. 진행자님이 이 이완배 땡깡,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응징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약속된 협상 시간은 고작 1시간이에요. 이 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1억 원도 못 건지죠. 물론 진행자님이 저를 막 설득하겠죠. 우리가 친구로 지낸 시간이 몇 년인데 같이 던진 화염병이 몇 갠데. 하지만 완배는 마음을 먹고 왔어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2분쯤 남기고 진행자님이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9억 먹어라. 난 1억이라도 먹어야겠다. 예. 누가 봐도 비합리적인 결과인데 땡깡 부리는 놈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진행자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일한 해법은 같이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네? 오케이. 오히려 내가 9억 먹을게. 넌 1억만 먹어. 너 절대 마음을 안 바꿀 거라고? 나도 안 바꿔. 협상 깨라면 깨든지. 하고 마지막까지 버텨야 됩니다. 이런 땡깡이 진행자님 성격하고 안 맞잖아요. 네, 그래도 해야 돼요. 각 딱 잡고 표정 쎄하게 하면서 씨발 뭐 깨든지 말든지 이런 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해석한 이스라엘의 수학자 하임 샤피라가 이 역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이게 우리 삶에 혹은 역사의 진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 두 결론을 눈에 담아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1. 비합리적인 상대에 맞서 합리적으로 싸우는 것은 종종 비합리적이다. 2. 비합리적인 상대에 맞서 나도 비합리적으로 싸우는 것은 종종 합리적이다. 상대가 졸라 비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나는 매너를 지켜요. 안 됩니다. 이건 비합리적이에요. 상대가 졸라 비합리적이에요. 그때 나도 똑같이 졸라 비합리적으로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버티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나 혼자 고고한 척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탄핵이 불성립되면서
국민의힘이 내세운 논리가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거죠. 질서요? 무슨 질서요? 저는 아주 처참하게 퇴진시킬 겁니다. 정치인 윤석열이 아니라 인간 윤석열을 다근다근 밟아서 치디겨 놓을 겁니다. 왜냐? 이걸 질서 있게 예쁘게 퇴장시키잖아요? 다음에 저런 놈이 또 나와요. 저렇게 비합리적인 새끼들을 대할 때에는 매너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지지지난 미국 대선 2016년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이겼을 때 미셸 오바마, 버락 오바마 부인이죠. 이 사람이 매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전당대회에서 They go low, we go high 이렇게 말한 겁니다. 트럼프 말이 워낙 싸구려고 저질인데 미셸은 그들이 싸구려로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이렇게 연설한 겁니다. 명연설이라고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천만에요. 존경하는 미셸 누님, 뭔 소리세요? They go low, then we should go low. 쟤들이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진흙탕에서 굴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 선거에서 민주당이 졌잖아요. 물론 2020년에는 민주당이 트럼프를 이겼죠. 근데 제가 법적인 문제는 잘 몰라도 미국 민주당은 선거 이긴 이후에 트럼프를 너무 부드럽게 놔줬습니다. 자기 딴에는 고상하게 마무리한 거죠. 그랬더니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졌잖아요. 고상한 척하다 다 날렸다니까요. 제 인생 모토 중 하나라 다시 강조합니다. 비합리적인 상대에 맞서 합리적으로 싸우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비합리적인 상대에 맞서 나도 비합리적으로 싸우는 것은 합리적이에요.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루신이라고 있습니다. 중국 근현대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작가이기도 했고요. 예. 아큐정전이라는 작품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담이지만 2016년에 자유경제원이라는 곳에서 민주주의는 천민의 제도다 뭐 이런 개떡 같은 학술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국가를 귀족이 이끌어야지 개돼지 같은 민중들한테도 다 투표권을 한 표씩 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취지의 학술대회였어요. 예. 진짜 버라이어티하게 미친놈들인데 거기에 숭실대 남정욱 문예창작가 겸임교수라고 프로필이 검색되는 인간이 학술지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아인슈타인도 미제스도 스티븐 호킹도 다 한 표다. 백치하다다. 벙어리 삼룡이 아큐 정전도 다 한 표다. 이게 정상이냐?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평균 정치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눈앞에 있는데 태연하게 후진 것을 골라놓고 좋은 것을 애써 외면하며 참 잘 골랐네요. 서로 위안하는 멍청한 짓이 민주주의다. 이자 말은 아인슈타인, 미제스, 스티븐 호킹 같은 훌륭한 사람들한테는 10,000표씩 주고 백치하다다, 벙어리 삼룡이, 아큐정전 같은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표를 덜 주자 뭐 이런 논리인데요. 제가 그걸 읽고 야 이 빡대가리야, 아큐정전은 사람 이름이 아니야. 백치아다다 벙어리 삼룡이는 사람 이름이 맞는데 아큐정전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소설 제목이라고 이 빡대가리야 그랬습니다. 아큐정전은 아큐에 관한 진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아큐가 주인공이에요. 아큐정전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남정욱 네 논리대로라면 홍길동전의 주인공 이름이 홍길동전 씨예요? 홍길자 동자 전자 쓰시는 분이냐고요. 그러면 심청전 주인은 심청전 씨야? 심청이지? 아니 모를 수 있는데 이런 인간이 문예창작가 교수라고 나온다니까요. 뭐 이런 인간이 문예를 창작하고 자빠졌어요. 네 논리대로라면 아큐정전의 주인공이 아큐정전 씨로 알고 있는 너 같은 빡대가리한테는 표를 안 줘야 됩니다. 투표권 박탈이에요. 너는 진짜 너 같은 놈한테도 한 표씩이나 주는 민주주의 사회에 졸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루신이 1929년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라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매우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가 무태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 라는 겁니다. 예. 동물 보호 측면에서는 좀 그런 말인데 문학적 표현이니까 왜 그 개를 뭐 때리 그 예, 예, 시대에는 그쵸? 예, 그 예,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문학적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뭐 개를 왜 때리냐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기로 하고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1926년 3월 18일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천안문 광장에서 평화 시위를 벌였는데 당시 집권자였던 란치루이, 그 중국 군벌 중 하나입니다. 이 정권이 무력 진압에 나서면서 총질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4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3.18 참사라고 불립니다. 이때 루신이 제자들을 많이 잃었어요. 루신의 슬픔이 여러 작품에 역력하게 묻어납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의 지식인이라고 불렸던 소설가 린위탕이 페어플레이를 하자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내용은 보복하지 말고 관용과 타협으로 용서하자, 과거는 잊어버리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글에 반박하기 위해 나온 루신의 글이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입니다. 페어플레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쟤들이 우리 죄 없는 학생들을 47명이나 죽였어요. 용서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사람을 문 개가 물에 빠졌어요? 나는 더 팰 겁니다. 죽을 때까지 팰 거예요. 라는 취지입니다. 네. 저는 루신의 저 말에 100% 동의합니다. 루신은 문학가니까 감정적으로 저 글을 썼을지 몰라도 저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어서 게임 이론의 연구 결과를 믿습니다. 비합리적인 놈들한테 매너 있게 대하는 건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인 놈들한테는 나도 비합리적으로 싸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기단 축혜헌,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 질서 있는 퇴진 같은 소리는 국민의힘 당사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하시고요. 우리는 때린 데 또 때리고 깐 데 또 까고 어마어마하게 팰 겁니다. 사태가 진행되다 보면 윤석열이 더 견디지 못하고 물러나야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세요. 넌 물러나라고요. 너는 너 혼자 질서 있게 퇴장해도 우리는요. 네가 퇴진을 하건 말건 온 국민을 상대로 총구를 겨눈 너를 졸라 강력하게 거듭해서 팰 겁니다. 야, 씨, 뭐 때린 데 또 때리기 있냐? 반칙 아니야? 웃기지 마세요. 때린 데만 골라서 때릴 겁니다. 그래서 아주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깜빵에 보낼 겁니다. 그런 반역자를 탄핵 표결조차 성립시키지 않은 국민의힘이요? 질서 있게 임기 단축 하세요. 하라고요. 우리는 국민의힘 당 운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쉴 새 없이 끝장을 볼 때까지 팰 겁니다. 윤석열이 3일 밤 10시 30분에 계엄 지랄을 할 때 마침 저는 이번 주 방송 원고를 막 마쳤습니다. 그걸 10시 38분에 진행자님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답을 줘야 되는데 진행자님이 피드백을 안 주고 TV를 켜봐 이렇게 답이 왔어요. 네. 왜? 그랬더니 켜봐 그러시더라고요. 켰는데 윤석열이 개쌉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엄이래요. 네, 이건 뭐 말로 해봐야 안 믿을 테니까 못 지금 믿는 켜봐, 거죠. 이렇게 장난해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봐야 되는 거죠. 11시쯤에 개빡쳐서 제가 칼럼을 하나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쓴 칼럼의 제목이 이완배의 투쟁의 경제학. 계엄이라고? 윤석열은 벌벌 떨 것이고 민중들은 거침없이 진군할 것이다 였습니다. 칼럼의 주제는 윤석열 너 사람 잘못 봤어. 우리 민중이 어떤 민중인데 총뿌리를 겨눠 이런 거였어요. 몇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네가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 국민들이 계엄을 선포하면 쫄겠냐? 네가 비장한 표정으로 종북 세력이 어쩌고 하면 어이쿠 무서워라 겁이 나겠냐고. 윤석열 너는 쥐뿔도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은 대대로 투쟁의 민족이었다. 하긴 2021년 8월인가 이한열 열사 사진도 못 알아보고 이건 부마 항쟁인가요? 라고 씨부렸던 네가 우리 민중들의 투쟁성을 어찌 알겠냐? 현대사에만 해도 4.19 혁명과 촛불혁명으로 2번이나 정권을 교체한 게 우리다. 1964년 6.3 항쟁, 1979년 부마 민주항쟁, 1980년 광주 민주항쟁, 1987년 직선제 투쟁, 1991년 5월 투쟁, 더 이야기해 주랴. 이걸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해낸 민족이 우리다. 우리 세대만 해도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던진 화염병 숫자가 사열종대 안자 번호로 연병장 2바퀴다. 길거리에 다니는 50대들, 네가 보기에는 그냥 늙어가는 장년이지. 거기서 잘 지켜봐라. 그 사람들 손에 화염병 다 돌이 쥐어지는 순간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못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제 물론 이 글은 계엄이 막 선포된 화요일 밤 11시에 쓴 칼럼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총뿌리를 우리에게 겨눈다면 당연히 우리 손에 화염병이 들릴 것이다 라는 취지였고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멋지고 아름답게 싸워야죠. 그런데 그날 밤 11시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윤석열, 너는 목 씻고 딱 거기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만큼 투쟁성을 가진 서양 민중이 프랑스입니다. 네. 여기도 우리 못지않게 투쟁이 많아요. 2월 혁명, 7월 혁명, 대혁명, 68 혁명, 혁명 숫자도 어마어마하죠. 한때 유럽 사람들이 프랑스 시민들을 저기는 직업이 혁명가라고 크크 거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걸로 많이 놀리죠. 예, 그렇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 앞에 모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시민들은 머리에 삼색기, 지금 프랑스 국기죠. 자유, 평등, 연대를 상징하는 삼색의 모자를 쓰고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를 쓴 사람들끼리 서로를 시또양,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함께 바스티유 감옥을 깹니다. 총기를 탈취하죠.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으로 쳐들어가서 당시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던 루이 16세의 목을 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프랑스나 우리나 다 투쟁의 민족인데 우리가 딱 하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아요. 네, 뭘 자꾸 사면해 주는 겁니다.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을 처단하지 못했어요. 미국으로 도주의 길을 열어줬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다 사면을 했습니다. 2021년 초에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근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해서 제가 개빡쳐서 당시에 칼럼을 썼습니다. 촛불 시민의 한 명으로서 이명박 박근혜 사면에 결연히 반대한다, 이런 제목이었는데 진짜 열받았었습니다. 칼럼의 요지가 뭐였냐면 100%를 양보해서 이낙연이 정치인으로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했다 한들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혁명은 우리가 했는데 왜 사면은 이낙연이 하냐고요. 아무튼 프랑스 민중들이 왕의 목을 치는 결기를 보여주니까 집권자들이 얼마나 쫄렸겠어요. 이런 와중에 프랑스 대통령이 된 나폴레옹 3세,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은 1세고 이 사람은 3세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너무 쫄린 거예요. 민중들이 또 언제 혁명으로 자기를 몰아낼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파리 시내의 길을 크게 넓히는 일이었습니다. 가로수도 엄청 심고요. 왜 그랬을까요? 19세기 초반에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혁명을 잘 진압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때 파리 시민들이 혁명에 나서면 일단 진압하기 위해서 기마대가 출동해야 돼요. 그런데 파리 시민들이 이 방면의 전문가거든요. 좁은 골목길마다 가구를 쌓아서 바리케이드를 구축하는 겁니다. 진압군 기마대가 못 들어오도록 한 거죠. 요번에 뭐 국회에서도 비슷한 바리케이드가 쳐진 거죠.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피하려고 나폴레옹 3세가 길을 넓힌 겁니다. 그럼 가로수는 왜 심었느냐? 가로수 위에 저격수를 배치해서 민중들을 원거리 사격하려고 심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 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쫄렸으면 대통령이 도시계획을 다시 할 정도였겠냐고요. 이게 윤석열, 네가 지금부터 겪을 운명입니다. 탄핵 넘겼으니 한숨 돌렸어요? 까는 소리입니다. 사람 잘못 봤어요. 우린 투쟁의 민족입니다. 이런 민중들에게 총뿌리를 겨눠요? 넌 엿된 거예요. 질서 있는 퇴진? 까는 소리 하지 말고요. 멈추지 않고 쉴 새 없이 팰 거니까 너는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제가 과거에 확실성 효과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1%가 남았을 때 우리가 뜨거워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을 졸라 난폭하게 끌어내리기까지 딱 1%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도파민이 풀 충전된 상태로 윤석열을 끌어내려서 패대기 치는 순간까지 거침없이 진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한배 기자였습니다. 끝.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아, 그 연합 얘기 재밌네. 응? 연합 얘기 재밌네. 이거 보통 하는 건데? 네, 나는 처음 들었어. 근데 어쨌든 거기 그 미국도 거의 포기한 거 아니야? 그 얘기도 넣어주지 그랬어. 그래서 미국도 화가 났다고 그랬지. 응, 아, 그거 넣었냐? 응. 윤석열 꺼져줘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 노래 들었냐? 나 진짜